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개천혁명의 횃불 카테고리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저하고 제 저서 천손의 나라 대한민국을 같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현재 일부 천손의 역사 K-히스토리 편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일부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국호 대한민국을 외치며 웅원한 국사를 깨달아 개천을 기린다. 한마디로 우리 국사를 제대로 알아야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1, 2, 3, 4, 5장까지 공부했죠. 오늘 제 6장 사국시대와 첨성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삼국시대라는 말이 너무 귀에 익었는데 최근에 가야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가야는 마치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옆에 붙어 있는 그 꼭 부록처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사국시대라고 해야 정서적으로나 진리적으로 옳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국시대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족사관 국통맥은요. 환인환국, 환웅배달, 그 다음에 이제 단군조선 이렇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부여를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데 북부여는 거의 단군조선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북부여를 거쳐서 고구려로 건너가는 겁니다.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부여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역사는 182년밖에 안 됐지만 해모수가 건국한 나라고 6분의 통치자가 계셨습니다. 제가 밀양 박씨 69대 손인데요. 우리 박씨 조상인 박혁거세께서 아래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북부여의 5번째 고두막한 천자의 따님 파소공주가 바로 박혁거세의 모친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여는 아주 짧았지만 해모수가 세운 나라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어왔고, 그 다음 우리가 해모수 아들이 고주몽으로 좀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6대가 지나서야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는 한단고기에 따르면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확실하게 고구려 영토였던 강역은 이 정도고요. 고구려의 영향권은 이 정도 됩니다. 사실 고구려가 이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정말 대단한 나라였다. 대륙도 아예 가운데 부분을 아직 점령하고 있었다. 그 다음 제가 백제하고 신라는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백제도 22담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제도 틀림없이 이쪽에, 이건 처음에 이제 고구려 최대 강역도고요. 백제도 이쪽에 반드시 영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제 눈을 의심했는데 22담로가요 거의 말레이시아까지 내려가요. 베트남 쪽은 물론이고. 그래서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다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국시대, 신라에는 첨성대가 남아있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자꾸 동양 최고 하는데 세계 최고 천문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시절에 스톤헨지 같은 게 천문대라고 알려져서 제가 첨성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는 걸 홍보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동안 스톤헨지나 이런 다른 데 피라미드 같은 것들이 천체관측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 많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첨성대는 세계 최고 천문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제가 자꾸 식민사학자들이 저를 국뽕박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국뽕이어서 자꾸 이렇게 좋게 얘기하느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하늘의 민족인지. 여러분 세계적인 관광지 하면은 우리 경주 말고도 일본의 교토를 많이 얘기하고 서양의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에 천문대 있습니까? 없어요. 교토에 천문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경주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첨성대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별 보던데 아니다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첨성대가 첨자가 볼 첨자예요. 성이 별성자입니다. 아니 이름이 별 보던 곳인데 왜 자꾸 별을 안 봤다 그래요? 그건 아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토를 가본 적은 없는데 교토에 뭐가 있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천문학자 아닙니까? 달이 이름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라시야마인가 그쪽 이렇게 보니까 도월교라는 다리가 있더라고요. 도월교. 달이 건너가는 다리. 근데 그 이름 기원이 저 신라 사람들이라네요. 거기에 좀 보니까 경주는 천문대를 가진 곳이다. 우리 민족이 천손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해식의 파편이 나왔습니다. 해식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파편은 요만합니다만 이게 보면 눈금이 있거든요. 첨성대는 여러분 보다시피 약 360개 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 3개에 따라서 한 400개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밑에도 이렇게 기초한 돌도 있고 해서 돌이 엄청 많아요. 지상에 올라와 있는 돌은 360 몇 개, 370 몇 개입니다. 어떻게 세든 간에. 왜 그럴까요? 돌 쌓다 보니까 360 몇 개가 됐나요? 아닙니다. 1년이 360일이죠. 그래서 360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바퀴 뺑 돌면 360도 돌았다고 하죠. 왜 360도죠? 100도라고 하면 간단한데 당연히 지구가 해를 1년 걸려서 한 바퀴 도니까 1년이 360일이니까 한 바퀴 도는 것을 수학에서 360도라고 한 겁니다. 수천 년, 수만 년 내려온 문화, 문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0도가 된 거고 직각은 90도가 된 겁니다. 직각을 90도로 하니까 100도로 한 것보다 불편하죠. 나누기가 잘 안 돼. 100도로 했으면 편한데 왜 90도냐 이거야. 그거는 해와 달과 별이 정한 겁니다. 인류 역사가 정한 겁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요. 첨성대는 돌이 360개다. 그 다음에 1년이 12달이잖아요. 1년이 왜 12달이죠? 우리나라 말이 해와 달이란 말이 정말 멋진 말입니다.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한 해입니다. 옛날에는 해가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해가 뭐냐? 1년이 한 해가 지났다. 1년이 뭐냐? 해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한 달이 뭐예요?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을 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해가 그 해고 그 달이 그 달이에요. 영어하고 달라요. 영어는 뭐 예를 들어서 moon하고 month는 비슷하다 그래. 뭐 예를 들어서 month 한 달은 moon이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런데 sun하고 year는 sun은 해고 year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벌써 언어적으로도 우리 천손의 나라는 해, 달이란 말이 다릅니다. 근데 1년이 왜 12달이 됐어요? 한 해가 360일이고 한 달이 30일이니까 1년이 12달인 거예요. 1년도 10달이면 우리가 편하죠. 근데 어떡합니까? 1년이 360일이니까 12달이 될 수밖에 없죠. 360을 30으로 나누면 12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는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모릅니다만 그것도 십진법으로 1년을 10달로 했으면 훨씬 더 편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해, 달, 별이 정해준 거다. 근데 첨성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창문 같은 게 있죠? 요 위에 게 몇 단이에요? 12단입니다. 창문 밑으로, 요 밑에 바닥 요 암석까지 몇 단입니까? 12단입니다. 그것도 그냥 쌓다 보니까 12단이 된 거예요? 아닙니다. 첨성대 안에는 우주의 다빈치 코드 12, 30, 360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에이, 뭐 국뽕 박사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이겠나. 우리 민족은 이미 삼국시대만 해도 이 정도 천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어떻겠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4,000년 전에 오성관측 기록이 남아있는 나라인데 하여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4,000년 전 천문 기록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깜빡 죽습니다. 아, 역시 메소포타미아네.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4,000년 됐다고 그러면 덤덤하다니까요. 그래? 야, 신난다. 세계 자랑하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첨성대도 이거 그냥 동양 최고 천문대다. 동양에서 제일 오래됐다 하면은 아유, 그 정도면 감지덕지지 뭐. 일본, 중국 제껴도 어딘데.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동양 최고라고 할 때 서양 최고 아냐?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식민사학 없어. 나는 패배주의 이런 거 없어.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이미 속으로는 거기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 교육 같은 게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고구려는 이 덕흥리 고분벽화 하나만 봐도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견우직녀가 여기 있잖아요. 무슨 견우직녀가 중국 거야, 무슨 일본 거야. 이렇게 오래된, 여기 보면 여기 이게 물이 이게 은하수입니다. 이게 은하수고 여기 남자가 소 끌고 가잖아요. 이게 견우예요. 이게 직녀고 여기 견우직녀라고 써 있어요, 한자로. 평창올림픽 때 머리만 사람인 짐승이 나왔었죠.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남쪽 하늘인데 여기 남두육성이 일부 보이다 맙니다. 이것이 이제 기린의 형상을 한 영물이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견우직녀 기원은 환단곡이 보면은 나반과 아만이 나옵니다. 바이칼호, 천해, 바이칼호를 건너서 나반과 아만이 만났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배달민족 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유물을 보면 반드시 삼조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 태양의 나라, 천손의 나라죠. 여러분 여기 이 삼조고 얼마나 이쁩니까? 이 옆에 것이 바로 요거 모사품이거든요. 이 곡선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현대 최고 디자이너라고 해도 그냥 A4 용지 한 장 주고 삼조고 그려봐라 하면 이 곡선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근데 그림이 아니라 아예 금으로 세공을 했다니까요. 근데 삼조고가 일본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백제는 관력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천문학을 전수했습니다. 일본도 인정합니다. 이거. 일본 천문학자들도 인정해요. 그래서 일본의 한 원로 천문학자가 소행성을 갖다가 관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백제 관력이 일본에 넘어가서 야 너희들도 좀 하늘 좀 공부해라 해가지고 뭐 승려 젊은 사람들 모아서 천문학을 가르쳤다는 것이 일본 천문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프죠. 지금 일본의 국립천문대는 메이지 일왕 때 1888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근대 천문학의 시작은 우리보다 무려 100년이 빨라요. 정말 조상을 볼 낯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의 전신 국립천문대가 1974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우리 천문연구원의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국립천문대가 세워졌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죠. 한국천문연구 원장을 하면서 아주 이를 악물고 더 크고 좋은 천체망원경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번 말씀드린 25m 망원경 GMT 자이언트 마젤란 텔레스코프를 현대 미국, 호주 같은 나라와 함께 안데스 산맥에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사국시대 직전에 중국이 우리 북한을 통치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 전부터 고구려도 우리 중국의 변방국가 취급을 했고 또 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좀 심한 거는 한나라 때 이미 북한 땅이 중국 땅이었다는 겁니다. 고전의 삼국지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정확히 표현할게요. 북한이 조조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바꿨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홍보했습니다. 전 세계가 다 북한은 원래 중국 땅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동북공정이죠. 한복이나 김치나 뺏어가는 걸로 좀 오해들 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봐요. 중국군 바로 압록강 건너 들어옵니다. 왜? 고토 회복이에요. 원래 우리 땅이다. 우리나라가 엄중한 항의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른 나라한테 호소해봐야 맞네 중국 땅이네. 다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나라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잡기 하면은 5.16, 5.18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이에요. 눈 크게 뜨고 그냥 북한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동북공정의 목표입니다. 현행 미국 역사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은 무슨 짓을 했느냐? 자, 일본 교과서입니다. 여기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죠.
중간에 이만큼이 임나 일본부입니다. 여기 임나라고 써 있죠.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겁니다. 일본의 신공 황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임금한테 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문제가 된 게 기문하고 다라라는 지명이죠. 이런 지명 없었어요. 여기가 남원이고 여기가 합천인데 일본 지도에는 여기가 기문으로 되어 있고 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멍청하게도 남원에서 발견된 고분군을 갖다가 기문이라고 유네스코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 고분군을 다라 고분군이라고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거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우리가 일본에다가 여기가 부산이었다, 광주였다, 두 개만 알박기 해놔 보세요. 그럼 나중에 그럼 대구는 여기고 대전은 여기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네스코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우리가 등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음모에 넘어가서 현대 전라도 천년사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는 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이때 우리 대한사랑을 비롯한 모든 역사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기문 다라로 유네스코 등록하는 것을 저희가 저지시켰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 24일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전면 광고를 냈어요. 문화재청 남원시 합천군은 너 국민 앞에 사죄해라.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로 등재하면 되느냐 해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 그림 이런 것들 다 게재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기문하고 다라가 등재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전라도 천년사라는 건 뭐냐?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 지자체가 자랑스러운 전라도 천년 역사를 정리한다고 사설을 냈어요. 근데 집필자들이 대부분 현역 역사학자들이고 그중에 일부는 식민사학자들입니다. 걔들이 다시 이거 또 써먹은 거예요. 김은국 다라고. 근데 그것만 오염된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우리 역사를 전부 오염시킨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김은국 다라고 사태 때 똘똘 뭉쳤던 우리 시민단체들, 재야 역사학자들, 민족사학자들이 그때 한번 우리가 또 연습을 해서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를 이걸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걸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곤 있어요. 이번에 전라도 천년사를 막는데 참여해 주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지금 참여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천년사 문제도 역사 광복군이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조영, 부자가 건국한 우리 대진국, 이만한 크기였습니다. 전 지금도 궁금한 게 화하족들이, 즉 중국이 대진국을 발해라고 이제 낮춰 불렀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발해만이죠? 대진국이 여기 이 일대를 다 통치했다는 얘기인데, 이름이 뭐든 간에 중국에서 폄훼했던 했던 간에 그럼 대진은 더 컸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책에서는 그냥 이렇게 국사의 흐름을 짚어주는 거지 일일이 강론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는 이 책을 최대한 가늘게 만들었어요. 활자가 크고 그림이 많고 가늘게. 사람들이 책을 안 읽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면은 휴가철에 가져가서 한두 시간만 보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곡시대와 첨성대, 그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기 직전에 대진국,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